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석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도록 금강경은 하나의 상은 상이 없다. 저번 단락에 이어 제9단락 일상무상분 제9단락 하나의 상은 상이 없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길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이것이 진리라고 할 내용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라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한다면 이는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 어뜸이라 말씀하셨으나 이는 욕심을 여인 첫째가 하는 아라한이란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반적인 수행자의 문제를 참된 지혜에 비춰보았는데, 이번엔 수보리가 자기 자신의 예를 직접 들어서 부처님께 보충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쟁삼매란 바로 뭐냐?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투쟁, 그리고 갈등, 욕망이 일체 사라진 상태를 무슨 삼매란다? 무쟁삼매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경을 독송할 때 대부분의 대승경전에 바로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이렇게 옴 아라남 아라다에서 바로 아라남이 무쟁삼매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을 읽을 때 마음이 고요하고 이 산란한 마음이 정지가 돼야 돼요. 산란한 마음이 정지가 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경을 읽기 전에 책장을 여는지는, 책장을 펼치는지는, 개법장지는 옴 아라람 아라다 하는 이유가 바로 나의 산란한 마음 상태를 정지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산란한 마음을 정지할 때 죽비를 쳐서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산란한 마음을 또 멈추게 하는 그 식이 바로 거기에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쟁삼매를 얻은 수행자들도 각각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자들 중에서 수보리가 방금 제일이라고 칭찬을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수보리 자신은 내가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부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수보리가 기뻐하고 우쭐대고 이래 한다면 즉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떨어질 것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의 상도 내지 않았을 때 비로소 무쟁삼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고, 나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속적인 법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최고다라는 상을 버리고 내가 잘났다라는 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빈 깡통일수록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무쟁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수의독송하고 사경하고 하면 바로 무쟁삼매, 욕심을 떠나고 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고 내가 하심하고 그리고
금강경을 수의 독송할 때 여러분들의 바라는 소구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하는 일도 잘 될 것이며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잘난 척 하는 사람 중에 롱런 오래 가는 사람 못 봤어요. 겸손하고 하심하고 나를 낮출 때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는 겁니다. 방금 스님이 무쟁산매라 했는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존경하는 큰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정말 무쟁산매 경지에 들으셔서 정말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많은 중생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경기도 포천 도성사의 큰 스님을 또 내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도성사 큰 스님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금강경의 사상을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수행 정진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맞죠? 행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이 평안한 상태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의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또 내 아들 딸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일종의 성공이라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얻고 또 절에 와서 무쟁산매를 얻어서 아라한도를 얻어서 불보살의 가피를 받으려고 하는 바로 이유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타일치 성불도예요. 그럼 자타일치 성불도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되라 했습니까? 그냥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라 하셨습니까? 경에 보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뭔가 마음이 어려운 중생들에게 많이 베풀고 또 많이 보시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절에 가면 비워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안 비워집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하고 먹고 살 걱정하면 이 먹고 살고자 하는 이 번뇌에서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는 법문 보고 듣고 같이 기도하고 금강경 수의독송하고 BTN도 보고 열심히 정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리고 부자가 되면 내 몸과 마음의 여유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고통의 번뇌, 묵고 살아가는 번뇌와 집착으로부터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대박나고 부자되고 잘 풀려가지고 BTN에도 큰 후원하고 그리고 또 불사에도 동참하고 많은 어려운 분들 위해서 많이 돕고 하면 그것이 서로 더불어 잘 살고 자타일시 성불도 하고 하는 세상에 오는 거 아니면 맞죠? 자, 그러면 나에게 이 없는 재물운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나의 몸과 마음가짐은 첫째, 목소리는 항상 밝고 경쾌하게 말하는 것이 좋고 또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좋은 기운 있고 밝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 좋다 1번, 나쁘다 2번. 몇 번? 1번. 법담선생님 목소리가 경쾌하고 밝지요? 예. 그러니까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의 법칙이라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운마지불공하고 토요일 주말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운마지불공이라는 건 뭡니까? 재물을 끌어당기고 자식운을 끌어당기고 사업운을 끌어당기고 건강운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운마지 기도 아닙니까? 운마지불공에 그냥 동참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기도하고 그냥 가시고 나중에 잘 풀리면 이렇게 또 운마지 회원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끼리끼리 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부대중 운집력을 모아서 기도할 때 나의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를 타서 플러스 긍정 알파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운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유유상종의 법칙.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죠? TV를 보더라도 웃음과 희망과 용기가 있는 채널 BTN을 보고 또 밝은 기운이 나오는 채널을 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막장 드라마, 한 남자가 있어, 한 여인을 사랑했어, 그래서 정말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도 사랑을 해. 근데 알고 보니까 형제야, 남매야. 어떻게 남매냐? 25년 전에 아버지가 나가버렸어. 아들을 낳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딸을 낳았어.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귄 여자가 남매야. 이런 막장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사고방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발.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밝은 기운이 있고 웃음과 희망과 용기가 넘치는 채널 한국불교 대법방송 BTN의 한국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몸가짐과 마음가짐 내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집안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인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좋은 기운을 집안에 순환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운을 순환시켜 좋은데 바람을 남쪽에서 집안으로 순환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람을 남쪽에서 집안으로 순환시키는 게 좋고, 집안의 거울은 항상 반질반질하게 반짝반짝하게 닦아놓는 게 좋습니다. 거울이 서로 마주보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거울을 어떻게? 항상 깨끗하고 뺀질뺀질하게 반짝반짝하게 닦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나 또는 밖에서 들어올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죠. 신발을 벗을 때 우측의 거울은 재물운을 뜻하고 좌측의 거울은 명예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재물이 좀 많이 빨리 나에게 오게 하고 싶다 하면 현관문 딱 열고 어디에 거울을 놓는다? 우측에 거울을 놓거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좋은 명예를 얻고 싶다. 보살님은 우측에. 나는 좋은 명예를 얻고 싶다. 그러면 좌측에 놓은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망하거나 재물이 나가거나 풍지박산이 납니다. 이게 바로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수돗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또는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물은 재물과 깊은 관련이기 때문에 세수 양치할 때도 세수한다든지 양치할 때도 물을 수도 꼭지 틀고 세수하고 양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리는 물 몇십 배, 몇백 배 이상으로 재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빨 닦을 때도 컵이죠, 컵. 큰 컵. 그거 딱 받아가지고, 이빨 닦고 치카치카하고 하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할 때도 양치할 때도 수도꼭지를 털어놓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건데, 주방에 벽지가 곰팡이가 폈다든가, 또 주방에는 소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소품에 곰팡이가 폈다든가 또는 부식되어 있으면 남편 직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금전적으로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주방 쪽에 벽지에 곰팡이가 안 피게끔, 또 곰팡이 폈으면 닦든가 안 그러면 깨끗하게 새벽지로 갈든가, 또는 주방에 냄비라든지 또는 소치라든지 부식되어 있으면 그것을 갈아줘야 좋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분이 자주 죽는 집은 물의 기운이 약한 집이기 때문에, 즉 화분을 들여놔서 근데 이상하게 화분의 화초가 시들시들 죽어. 그러면 물의 기운이 약하고 재물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집안에는, 즉 물의 기운이 없는 집안에는 화초한테도 물의 기운을 쉽게 빼앗기기 때문에 화초를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테리어 소품으로 조화나 나무꽃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꽃이 있는데, 화분이 있는데 허리 이상으로 높이가 높은 화분이나 꽃을 키우면 그 집안에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안 좋아요. 어느 신도님이 스님한테 이제 새 아파트를 마련해 가지고, 스님 한번 와서 안택을 한번 지내 주십시오. 안택이란 것이 편안할 안자의 집택자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회사나 공장을 또 편안하게 재수 있게 하려면 고사를 지내고 하는데, 스님이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 애로가 뭐냐면 손주를 키우고 있는데 손주가 자꾸 아파. 그 다음에 재물이 자꾸 나가고, 특히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집이 한 80평 가까이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들 내외 며느리, 그 다음에 손주, 이렇게 5명이 사는 집인데 일종의 두 가구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자인데 아들이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아들이 손주 자꾸 아프고. 그래서 스님이 그 집에 딱 가니까 거실에 손주가 5살인데, 5살이면 요 정도 되잖아요. 집안에 나무가 있는데 집안에 큰 화분에다 나무를 키우고 나무 이따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저 화분부터 치우세요. 저 화분이 아예 길을 뺏어가고 또 이 집안에 좋은 길을, 좋은을 빼들어 갑니다. 그거 딱 치우고, 자, 금강경 기도법을 딱 드렸어요. 사경책 3권 딱 드리고, 건강에 열심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오고, 집에서도 절에서도 기도하고, 이래서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그 아들이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재물도 잘 모이고, 이래서 우리 절에서 소원성지 성공 발표도 하고, 지금도 주말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내외 손주가 손잡고 와서 절밥 2그릇씩 먹고 가고, 절밥이 참 맛있대요. 그 집이 사업 성불도 보고 아프던 손자도 건강이 좋아지고 잘 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초가 잘 죽는 집안은 살아있는 식물을 키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부터 우리 선조들이 난을 왜 키우는지 압니까? 나는 이 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난을 옛날에 선비들이 또는 큰 기업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난을 딱 틈날 때마다 닦아주고 가잖아요. 맞죠? 난을 싹 닦는데 그 난이 별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시들어 죽으면 그 난을 키우고 있는 주인의 운도 하강하기 때문에 조심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난이 별로 정성을 안 들인데도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면 그 주인의 기운이 아주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정진하는 뜻입니다. 이래 우리 선조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고로 부모님 말 잘 듣고 옛부터 우리 선조들 말 잘 들으면 잘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과 땅을 오가는 동물이 누가 있습니까? 물과 땅을 오가는 동물 코끼리, 그 다음에 거북이 모형 있죠. 코끼리 모형, 거북이 모형, 이 암수 한 쌍을 코끼리 모형이나 거북이 모형이나 암수 한 쌍을 집안에 두면 좋아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설명 소환 잘 하셨죠? 여러분들이 재물적으로 풍족해져서 부자가 되고 스님과 같이 운마지불공해서 잘 풀리고 또 넉넉해진다면 그것도 행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때거리 걱정하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재물운을 당기는 방법을 써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담스님하고 토요일 날 소원성지 운마지불공하는 이유도 바로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그릇이 작으면 좋은 이 운명의 그릇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파산이 된다든가 그 복그릇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스님 난 돈벼락 좀 막 돈벼락 이런 벼락은 좋은 게 아니에요. 돈벼락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또 1등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한 삶을 살까요? 불행한 삶을 살까요? 대답은 잘하네. 예. 로또 1등 해가지고 45, 55 당첨된 분들이 95%가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고 실제로 뉴스에 났어요. 뭐냐? 31살에 총각이 40억 로또 복권 1등 된 거예요. 당첨이 된 거예요. 40억을 탔어. 물론 세금 좀 냈겠죠. 40억을 타가지고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돈벼락을 맞으니까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녁에 친구들 데리고 저녁에 흥청망청 술 마시고 유흥업소 가고 근데 이 돈이 5년 만에 다 탕진이 된 거예요. 마지막에 전 재산이 3천만 원 남았는데 도박해서 한번 따본 사람은 계속 도박해서 딸 줄 알아요. 그래 끝까지 하잖아요. 맞죠? 3천만 원치를 로또 복권에 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끌게 된 겁니다. 1등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요. 5만 원짜리 한 3개 하고 10만 원짜리 한 2개 탔어요. 탔는데 이제 가산을 탕진하고 쓰던 버릇은 있으니까 흥청망청 쓰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남의 집 담을 넘어 금은방을 털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은 왜 그렇게 생기느냐?
나의 이 복그릇이, 나의 복그릇은 이만한데,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나의 복그릇은 이만한데 그 돈그릇이, 이만한 돈그릇이 나의 복그릇에 당기니까 내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꾸준하게 적성공덕행,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선을 쌓아서 나의 복그릇의 통장을, 나의 마음그릇과 나의 도량과 복그릇을 조금씩 넓히려는 그런 정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복그릇이 작은데 돈벼락을 맞으면 이 복그릇이 산산조각 나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 5%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5%는 행복한 사람은 딱 몇십억 타면 반은 어려운 사람들이 부르짖게 쾌척하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성실하게 개미처럼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의 여유와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잘 버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버리는 것보다 모이고 쌓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많은 불자님들 상담해보면 스님, 내가 돈은 무진장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물이 또 나의 정성이 모이고 쌓이려면 평상시 때 여러분들이 같이 부처님전에 기도하고 나의 안 좋은 운을, 또 거지 같은 나의 운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바꾸어서 재물운이 들어오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운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보다 큰 행복입니다. 맞죠? 네. 또 건강운이 좋아지는 것, 돈을 잃은 것은 작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천부를 잃은 것이에요. 문복 어머니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부처님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큰 복이고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재물 있으면 뭐예요? 아프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을 같이 기도하는 토요 운맞이 불공 때 동참하셔서 나의 안 좋은 운을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운으로 바꾸어서 재물운도 잘 들어오고 잘 버리는 만큼 잘 모이고 잘 쌓이고, 그리고 건강운도 더욱더 좋아지고, 그리고 내 아들 딸의 운도 좋아져 가지고 좋은 인과 결혼도 잘하고 잘 풀리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시험에도 잘 합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불 받는 길이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소승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때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불우한 사람들 위해서 도울 수가 있고 도움도 줄 수가 있고 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수고하지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중에, 자, 첫째, 금고를 사서 집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하니까 스님, 채울 게 없는데 금고에 넣을 게 없는데 금고 사서 뭐합니까? 이러는데, 하지만 운이란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사가지고 집 안에 놓으면 뭔가 금고에 채울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금고가 없으면 채울 것이 없어. 채울 것이 안 생겨. 근데 금고가 있으면 그 금고 안에 늘 뭔가 재물이나 돈이나 보석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금고 많이 사겠네요. 예. 둘째, 예. 빛이라는 보석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좋습니다. 이 빛이라는 보석을 목걸이를 한다든가 손에 반지로 한다든가 뭐 귀걸이를 한다든가. 그래서 비치는 중국에서부터 유래가 됐는데, 이 비치는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주고 또 건강을 좋게 해줍니다. 비싼 보석보다 이 비치, 행운을 가져오는 비치를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왕님 9번째 이제 아들이라는 그 유래가 있는데 피추라는 상상의 동물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니까 가는 곳마다 이 피추라는 상상의 동물이 예쁘게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봤어요, 안 봤어요? 보시노 한번 손들어 봤어요. 중국 여행 가니까 이거 뭐 재물을 당겨주고 조언을 당겨주는 피추라는 전설 속의 동물입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보면 해태상처럼 해태 모양처럼 되어 있는 이 피추가 있는데요. 그 상상의 동물을 암수상으로 큰 거 필요 없고 막 조그만 거 암수상으로 집안에 걸어놓으면 좋습니다. 비치로 만든 거면 더 좋지요. 용왕님 9번째 아들의 전설이 있는데 제가 놀란 게 중국의 절에 가도 절 입구에 비치라는 전설 속에 용 모양의 짐승이 절 입구에 딱 중국 구화산 절을 가더라도 입구에 딱 있고 그래서 그 비치는 용왕님 9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먹으면 배설을 안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들어오면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했죠. 많이 들어오면 뭐해? 다 나가뿌는데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맞죠? 예.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내가 악착같이 내가 이걸 다 지니고 있어. 안 써. 안 먹어. 안 입어. 다. 밖에 나가서 5,000원짜리 된장찌개 이상 사 먹어본 적도 없고 딱 지니고 있어. 그런다고 안 나갑니까? 한 방에 다 나가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큰 수술해도 한 방에 다 나가보고 큰 사고가 나도 재물이 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행운을 가져다 주는 피추라는 상을 소장하고 집안에 놔두면 좋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밝은 색의 인테리어를 집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인테리어를 이 밝은 색으로 꽃을 들이더라도 밝은 색으로 우중충한 꽃이나 또 조화를 쓰더라도 밝은 색의 조화를 쓰지 우중충한 색깔의 조화를 쓰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분수대를 집안에 놓으면 아주 좋아요. 조그만 미니 분수대 있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재물을 의미하는데 물의 기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그만 물레가 도는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레방아나 물레를 집안에 놔두면 좋다. 물의 기운이 돌기 때문에 물의 기운이 왕성하게 순환이 되면 바로 재물의 기운이 순환이 된다. 근데 이 조그만 분수대에 숯을 놓는 경우인데 그건 안 좋아요. 왜? 숯은 습기를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하잖아요. 맞죠? 네. 그건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숯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집안의 색깔은 붉은 색상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붉은색이 복을 부른다고 해서 생활소품에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면 이 붉은색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장가에 가니까 당산나무에다가 소원 적어서 붉은색 천으로 산 전체를 붉은색 천으로 수놓다시피 한 거 보셨죠? 그게 바로 복을 부른다 해가지고 붉은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황금색을 주로 재물의 기운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해라. 그래서 재물운이 있고 재운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란 것이 뭐냐?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릴 때는 과감히 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버릴 줄도 알고, 또 정리란 것은 주변을 가진하게 바로잡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 주위 주변을 정리정돈을 잘할 때 내 몸과 마음가짐도 정갈해지고 나의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갑을 비우면 안 돼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지갑만큼은 비우면 안 돼요. 왜냐? 지갑이란 것은 돈을 모아두는 저장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돈을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천 원짜리 가지런하게 해가지고 세종대왕, 이순신 가지런하게 딱 모아서 두툼하게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 지갑에 돈이 있으면 일단 마음적으로 든든하잖아요. 맞죠? 백화점에 가도 지갑에 돈이 든든하게 있으면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지갑에 땡길 한 번 없으면 백화점에 가면 뭐가 그리 사고 싶은 게 많고 뭐가 그리 카드 끄고 싶은 게 많은 건지. 그래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지갑이 비어 있어서는 복이 나가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갑을 도톰하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운은 어떤 곳으로 흐르냐? 바로 넉넉한 곳에서 넉넉한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재물운이 여유가 있는 곳에서 여유가 없는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 곳에서 여유가 있는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자들이 잘 나타나는데 그런데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교류하고 많은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자는요, 상대방이 가난한 사람이, 망한 사람이 성공했어.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가난한 사람은 친구나 도반이 망했어. 그러면 소주 한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래 친구야 나도 그랬어, 같이 슬퍼해줘. 근데 그 망했던 친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됐어. 배 아파서 연락 끊어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특징의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가방을 들고 다녀라. 가방을 들고 다녀라. 남자들은 가방, 여자들은 핸드백인데, 가방이나 핸드백은 재운이 좋게 흐르는데 유리한 작용을 합니다. 어떤 여성분은 가방을 이따가 했더니 가방이 막 개판으로 돼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가방을 가지런하게 정리해가지고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는 유용한 책이나 그 다음에 메모지 등을 두고 다니면서 좋은 글귀나 좋은 정보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시간이 남을 때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유익한 책을 읽게 되고, 좋은 책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책은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아이디어나 유용한 정보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재운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집안에 꽃이나 화초가 허리보다 높이 자라있는 나무나 꽃을 쓰면 안 좋고 어린아이 키보다 높은 꽃이나 화분을 놓으면 안 좋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생활하면서 나의 경쾌한 목소리, 밝고 힘찬 목소리 그리고 즐겁고 힘찬 분위기를 만들면서 열심히 살아나고 토요일날 운맞이 불공에 동참한다면 여러분들의 운은 좋아져서 술술 풀리고 완전히 대박나고 부자 되리라 확신하면서 보석 담스름에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야의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가사백천급 소작 업불망이요 인연해오시 과부 한자수라 설사 백천급이 지나갈지라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인연이 모여 만날 때는 과보를 반드시 스스로 받느니라.